사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제 이제 고향에 왔습니다. 이게 제가 경북 성주 출신인데요. 예, 우리 계명대학에 제가 봉직하고 있을 때는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사회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고 지역의 다른 동료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이렇게 새롭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왔고요. 제가 오늘 부탁받은 주제는 소통이 잘 됐는지 제가 좀 모르겠는데 벤처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거꾸로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이런 투자를 유치하려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이제 투자를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업 또는 이제 여기 보면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는가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는 거는 한 그 사례를 몇 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성공적인 벤처 기업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구글이 그 중에 하나죠. 구글 여러분들 아시죠? 예, 구글이 1997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라는 두 젊은이가 그 스탠포드의 대학의 그 대학원 과정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이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요즘은 주로 뭐 우리 네이버에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야후에서 찍었어요.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1995년, 6년, 7년, 8년 이럴 때 야후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야후가 들어와 있었고요. 야후 코리아의 본사가 제가 봉직했던 포스코, 테헤란의 포스코 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수하고 없죠. 야후 서비스 없어진 회사입니다. 없어진 회사. 근데 구글의 이 두 사람이 97년도에 친구, 친척, 부모님으로부터 약 한 그 당시에 $100만 정도의 출자를 받아서 이 이른바 그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시험 운행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 이제 핵심 역량은 뭐였느냐 하면은 그 검색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자꾸 이게 영어를 안 쓰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만 가장 파퓰러한 것이 그죠? 가장 더 베스트. 그게 뭐 상품이건 그 제품이건 서비스건 어떤 거든. 그래서 누가 더 자주 클릭을 하느냐 그 부분을 이게 이제 컨셉이에요. 기본 컨셉이. 그러니까 기존의 야후하고는 다르죠. 야후는 그냥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로 연결하고 그 당시엔 주로 뉴스의 중계 기능이었고 이제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이제 찾아내는 이런 거에 거쳤지만 이 구글은 제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주 찾았던 것을 여기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998년이죠. 98년에 이 둘이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투자 유치, 그 첫 번째 기관 투자가로부터의 투자 유치, 이걸 우리가 시리즈 A라고 그러죠. 시리즈 A. 시리즈 A를 받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 당시 돈으로는 대개 한 20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형 서버도 사야 되고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도로 쭉 다녔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야후가 있는데 뭐 너네들이 새로 해가지고 뭐 이건 택도 아니다.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멘로 파크라고 그 실리콘밸리에 그 여러분들 팔로알토가 있고 애플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남쪽으로 멘로 파크 쭉 그 길 따라 그 샌즈레인이죠. 들어가면은 쭉 그 특히 이제 왼쪽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있습니다. 맨 안쪽에 다 퇴짜 맞고 제일 마지막이죠. 둘이가 이제 그냥 이제는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지쳐서 맨 안쪽에 들어가서 거기도 들어가서 퇴짜를 맞고 나오다가 그 회사의 로비에서 이 마이클 모리츠라는 사람을 만나요. 마이클 모리츠. 이 지금은 그 회사가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 중에 뭐 국내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이. 지금 아마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콰이어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콰이어. 우리 도요다의 그 SUV 중에 보면 세콰이어 모형도 있고 세콰이어 캐피탈인데 세콰이어 캐피탈 자체도 그렇게 그냥 그 실리콘밸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었을 때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클 모리츠라는 이분은 원래 그 비즈니스 윅의 이 IT 쪽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 공부한 배경은 영국의 그 영국 웨일즈,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브리튼인데 그 웨일즈 출신. 웨일즈는 이렇게 영국에서 가시면 언어도 달라요.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웨일즈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말하자면 민박을 하죠. 베드 앤 브레이퍼스트 민박을 미리 예약을 하면 이제 팜하우스에 자는데 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웰시로만 가리키는 학교의 수학 선생님 집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주말이었죠. 그래 같이 산보를 하면서 그 잉글랜드에 대한 굉장한 그 적개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구나 그런 걸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하여튼 말하자면 소수인 거죠. 웰시 출신이 이 영국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 마이클 모리츠가 웨일즈 출신으로 그 어려움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겪은 그죠? 차별화를 많이 당한 발음이 또 다르거든요. 영어가 외국어입니다. 웨일즈 출신은 영어 잘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영국인데. 하여튼 옥스퍼드 대학에서 히스토리를 무슨 경제학이나 그 당시에는 저 때도 그랬지만 우리 마이클 모리츠가 저보다도 2년인데 경영학은 없었습니다. 옥스퍼드대 지금은 경영학과가 생겼는데 저희 때까지는 경영학이 없었는데 그래서 히스토리를 공부하고 이제 미국의 그 비즈니스 윅의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와 애플에 관한 특집을 이제 냅니다. 그리고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 인연으로 벤처 캐피탈로 옮겨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눈이 좀 신선한 거죠. 이 보는 눈이. 쭉 돌아 나오다가 이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이 마이클을 만난 겁니다. 뭐 완전히 그냥 죽은 사이드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마이클이 무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느냐고. 혹시 뭐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투자 유치하러 우리 굉장히 좋은 건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부모님한테 또 손을 내밀어야 되나 하고 근데 이 마이클이 내 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듣고 그 자리에서 500만 불 출자를 이제 확약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듣고 이 서치 엔진, 지금부터는 이 서치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때 우리가 뭐 빅데이터다, AI다 이런 게 나오기 전이죠. 그러네. 하여튼 정보, 과거의 이력 정보를 가지고 말하자면 간단한 알고리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AI로 이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이죠.
AI 엔진인 거예요. 예, 우리 구글의 검색 엔진이. 예. 그래서 하면서 다른 이웃 그 벤처 캐피탈에서 동반 투자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 내가 구글의 그 이사회 그 보드 멤버로 내가 원할 때까지, 예, 내가 원하는 데까지 계속 보드 멤버로 나는 가고 내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너네들이 잘못하면은, 예? 우리 회사 돈을 다 우리 고객 돈을 다 날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구글이 있기까지 우리는 흔히 그냥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팀워크 그리고 에릭 슈미츠라는 그 회장의 그 대외적인 그죠? 이 경영 역량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이클 모리츠가 사실상 오늘날 구글이 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는 언제까지 하느냐면 제 기억으로는 7년까지 한 9년 정도 거의 10년간 이사회 하면서 에릭 슈미트도 추천을 해줍니다. 너네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전념하고 대외 관계 이런 걸 하면은 대외 관계가 중요하고 규제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중요하니까 그런 분을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한 분이 필요하다 해서 에릭 슈미츠를 추천해 줍니다. 자, 기자하면서 이런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혹시 이런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원하시나? 이거 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받으면 돈과 경영 역량이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 이제 제가 벤처 투자 시장에서 차별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화. 네. 그 차별화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은 시장에 우리 고객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를 내가 다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그냥 make and sell이라고 그러죠. make and sell. 예. 뭐 다른 말로 조금 푸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내가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인기가 있어야지 당연히. 예. 요런 거고. 그냥 이쪽 오른쪽은 sense and respond.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우리 센서 같은 거 우리 뭐 지금 자율주행 기능들 이렇게 보면 센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센서가 뭐 15,000개가 들어간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센스. 그 다음에 내가 센스 해보니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스폰드, 반응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거죠. 이러려면 그냥 막연한 다수의 고객이 아니고 고객을 특정해야 되겠죠. 그죠? 네, 고객을 특정해야 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센싱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제가 저도 금융을 공부를 쭉 해온 터라 금융회사 예를 들면, 근데 보험 제가 손해보험 회사의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요새 고층 빌딩들이 많아가지고 중간 집에서 불이 나면 그 위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입으니 요 이제 피해 보상 이런 화재 보험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고층 그것도 이제 아파트에 그죠? 오나 그죠?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이렇게 좀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니 뭐 그냥 집 이제 겨우 마련하고 그것도 뭐 원리금 갚고 이런 사람한테 보험 들으라고 하면 그거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계층을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서 보험 금을 이렇게 보상해 드리는 한도도 달라질 거고, 그죠? 경우의 수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아파트인데 고층 아파트에 그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 이상, 뭐 400만 원까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거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좋은 요율이 괜찮고 보상이 좋으면은 잘 팔리는 거니까 그냥 다수를 대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시장이 넓은데 이렇게 한정 지으면은 어떡하냐 이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 마케팅 에서 뭐 여러 가지의 그 검증 결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콜센터를 통해서 1차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냥 상품을 만들어 종합 자산 관리 구자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는 뭐 해외 국내 유망한 ETF 상품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뭐 원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도 넣고 자율주행 회사도 관련되는 것도 넣고 또 헬스케어 관련된 것도 넣고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찰스 슈왑이라고 온라인 금융회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차 관심이 있는 고객이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 8% 정도 나왔습니다. 1차 관심이 있으니까 실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거는 뭐 2, 3%밖에 안 되겠죠. 그죠? 전체 100 중에. 근데 그냥 고객을 많이 나누지도 않고 연령과 지금 찰스 슈왑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래 잔고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분류를 했어요. 잔고 $20,000 초과 이하. 그 다음에 나이 30세 초과 이하. 그러면은 고객이 4개의 부류가 되는 거죠. 그죠? 딱 4개 부류로 나눠가지고 각 부류마다 고객 좀 특화되게, 30세 이상은 자녀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거, 30세 이하는 또 뭐 레저, 와 관련된 이런 것들, 취업, 커리어 이런 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가는 자산 운용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자산 축적에 관한 것들. $20,000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8%가 아니고 1차 히트율이 80%. 8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좁게 목표한 고객층을 뚜렷하게 해서 성공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관련되는 사업 제품이나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이제 아주 뭐 평범한 건데 이게 실제 기업에서 이 마케팅 회의를 해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뭐 어느 기업이든 성공을 하고 싶지 않은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다 혁신을 해요. 변화와 혁신을 다 합니다. 한데 이 왼쪽 유형 이걸 우리가 이제 misguided transition을 그래요. 하긴 하는데 좀 잘못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true innovate 진정한 혁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제가 붙일 수 있겠습니다. true innovate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트루 이노베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그냥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푸시형이 아니라 메이크 앤 셀이 아니고 센스 앤드 리스폰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면
뭐든지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회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그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다 고객이 원한다고 내 고객이 원한다고 다 만들어서 제공하느냐. 직접 만들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제휴 전략이 나와요. 제휴, 파트너링.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핵심적으로 아파트 화재 보험 고청 전문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 고객이 화재 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원하신다 이거죠. 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필요한 역량이. 예. 자, 이럴 경우에 그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 가입자를 우리가 인수한다 그러거든요. 언더라이팅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손해보험 같으면은 이제 제 보험과 관련된 화재보험 들어가지고 뭐 화재보험금을 많이 타간 기억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없는지 그죠? 예. 자동차 보험 같으면은 자동차 사고 낸 적이 있는지 딱지를 많이 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은 이제 병원에 간 이력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은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면 일단 심혈관 계통의 어떤 그 질환과 관련된 보험은 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면 보험료가 아주 비싸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똑같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제일 비싼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인사가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인사가 너 보험 들었니? 그 보험 들었니 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 들었니?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된 직장과 주거지가 괜찮은 차고지가 있는 이런 데입니다. 뭐 저 같은 거기 이런저런 걸로 한 6개월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경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차 그걸 문 열고 이렇게 오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빼가는 도둑들이 이제 밤새 경종이 울리는 거죠, 그냥 시내는.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보험 잘 안 들어주려고 필라델피아 시내가 주소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이 내가 아파트 화재보험 전문인데 생명보험도 원한다. 이러면 내가 생명보험 잘하는 회사하고 제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휴한 생명보험회사에 상품을 연결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휴나 파트너십을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홍보의 수단으로 내가 뭐 어느 회사하고 손잡았다. 사장님들하고 끼리 손은 잡았지만 실제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제휴라는 거는 여기 sense and respond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또는 내가 경제성을 가지고 제공하기가 힘든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이 제휴. 또 뭐 우리가 형편이 괜찮으면은 이제 인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두 갈래로 좀 나누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아까 구글의 경우에 보셨듯이 이 차별화가 돼야 된다. 차별화. 야후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그 검색 엔진 때문에 이제 대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구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내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데 이 벤처 캐피탈들이 이걸 안 믿어준다 이거죠.
예, 이걸 검증을 해야 돼. 검증하는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 우리 사실은 기술을 검증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을 위해서는 또 기술평가 역량을 갖춘 기술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 지금 뭐 성장금융, 모태펀드 뭐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순위로 이렇게 밑에 예, 투자해서 손해나면 우리께서 이제 먼저 손실 부담을 하는 우리가 우선 손실 충당이라고 그러는데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말하자면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이제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매칭으로 모아서 예컨대 모태펀드에서 100억을 받으면 자기들이 200억 이상 매칭으로 해서 300억짜리 펀드를 이제 뭐 우리가 뭐 바이오 의료 쪽이라든가 각종 그죠? 예. 뭐 2차 전지 우리가 이 전해질을 이제 전고체로 바꾸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예,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검증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벤처 기업가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다 이러면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죠? 예. LG 같으면은, 예? 그 LG가 다른 게 안 되면 가전이 잘 되고, 예? 뭐 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전이 잘 되고. 저 우리 삼성도, 예? 그, 삼성은 가전이 좀 밀리죠. 예? 밀리면 반도체가 잘 되고, 이렇게, 예? 근데 벤처는 그냥 안 되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의 문제죠. 신용, 신뢰. 신뢰가 안 가는 거고. 이 모든 게 뭐냐 하니까 정보입니다. 그 우리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이 비대칭성이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센스 앤드 리스폰드 형태의 진정한 혁신,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셔야 되는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 이 필요 충분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의 이 정보를 이걸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게. 정부로부터 돈 받는 거 그거 예. 별로 저는 예. 쉽게 받은 돈은 또 쉽게 그냥 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마이클 모리츠가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예? 이 구글이 똑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냉철하게 검증받고 부족한 걸 메꾸고 해야 돼요.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받는 것은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경영 역량을 내 부족한 걸 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보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뭐 제 경험으로는 저도 포스코 기술 투자, 이 기술 투자는 벤처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만 3년 반 CEO를 하면서 온통 부탁 오는 거예요. 뭐 이리저리 뭐 여기 이 회사 괜찮다, 이 회사 괜찮다, 뭐 강원도 설악산 저 뭐 오색 약수터 뒤쪽에 거기서 물을 뭐 끄집어내는데 이거 뭐 앞으로 대박 난다 생수 뭐 그런 거부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제넥신 제넥신 혹시 아십니까? 이제 성 교수라고 우리 포항공대 교수세요.
이제 거기도 이제 계속 적자만 냈죠. 설립하고. 그 지금은 이제 막 상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제대로 언제 이게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지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벤처 사업가,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는 사람의 과거의 트랙 레코드와 신뢰도를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투자 유치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이라 그래가지고 투자 유치 제안서 그걸 뭐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지금 저렇게 그냥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그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도 다 거기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우리 그 팔로알토에 그 스탠포드 들어가는 그 유니버시티 애비뉴 대학로죠. 대학로의 좌와 우에 그냥 그 맛집들이 절비합니다. 그냥. 뭐 베트남, 뭐 라오스식, 레바논식 음식점과 카페와 와인바 뭐 거기 뭐 그냥 제가 좀 자주 갔던 편인데요. 갈 때마다 그 뭐 예약도 안 받아요. 전부 다 서서 그냥 막 3, 4, 5 모여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수년에 걸쳐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정보의 수집, 정보의 제공인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대학에 연구 개발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그 대기업 출신 사업가,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 엔젤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미 투자가 우리는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가지고 상장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사고 팔고 이건데 우리 실리콘밸리의 개미는 장기 벤처 투자를 합니다. 그걸 개미 투자자라고 그래요. 엔젤. 그래서 엔젤이라고 그러죠. 엔젤 투자자들. 또 큰 개미들도 있어요. 큰 개미들. 엔젤들은 대개 요즘 같으면 이제 뭐 10만 불 내외고 큰 개미들은 50만 불에서 100만 불. 큰 개미들. 자, 개미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스트, 대기업, 기술 대기업, 전통 대기업들. 전통 대기업들은 신사업을 찾기 위한. 뭐 제가 있었던 포스코 기술 투자도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른바 CVC, 콜프리트 벤처 캐피탈. 우리 포스코가 철강, 강제, 지금 뭐 3, 4분기에 3조 5천억 이익이 내가 난리인데 저 중국 때문에 저런 거거든요. 중국이 이 지금 베이징 올림픽도 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지금 강제 생산량을 줄인 거예요. 화학 공장, 철강 공장, 제일 저 공해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 지금 가동률을 확 줄이면 그냥 내수에 그 급급하고 동남아로 수출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다른 게 다 묻히는 거죠. 그럼 철강 이후에 뭐냐?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비철 소재로 해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하여튼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용 이제 시드 투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CVC를 하는 대기업들도 이제 와 있는 거죠. 뭐 IBM부터 와 있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있고 우리 기업들도요. 그다음에 일반 벤처 캐피탈. 이 다양하게 와서 서로 이제 평소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가 스탠포드의 개발자가 뭐 혈액 한 방울로 내가 얼마 전에 재판을 했지, 그죠? 혈액 한 방울로 모든 진단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걸 내가 개발했다. 했는데 그 사람하고 계속 교류했던 저 최명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창업자를 과거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알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이 개미인 우리 양현주 원장님하고 늘 만나고 내가 여기에 필요한 돈이 지금 50만 불인데 내가 20만 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양 원장님 저하고 또 오랫동안 20년 이상 20년 됐습니까? 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고 저는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봐와가지고 뭐 거짓말 시키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엔젤 투자가 일어나고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끼리 예, 뭐 만나가지고 예, 마이클 모리츠는 제가 하여튼 좀 건강이 안 좋으시가 약주를 못 하시는데 그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고 예, 제가 사우디 가기 전이니까 지금부터 7, 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 이 모델 S가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와인을 그냥 둘이가 각 한 병을 했는데 운전하고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음주운전 안 된다고. 자기 괜찮다고. 경찰 걸리면 자기가 테슬라를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지구를 살리는 그런 프라이드를 그때 보조금 나오기 전입니다. 비쌌어요. 자기가 비싸게 주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여튼 자기들끼리 또 주말에 또 만나서 같이 테니스도 치고 가족끼리 또 파티도 하고 요트도 타고 예. 그러면서 정보를 아주 심도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 정보의 흐름. 그래서 이제 신뢰. 그 신뢰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런 정보의 흐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중동이나 신흥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신뢰가 많이 쌓여 있죠. 예, 중동은 선불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온라인 이커머스도요, COD라 그래가 캐시 온 딜리버리예요. 내가 물건 받아보고, 예? 받아보고 돈 주지 그 전에 신용카드 결제 택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신뢰가 안 쌓여 있고 제 친구 동생이 사우디 중앙은행 사마죠. 사우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 그 TF 팀장, IMF에 이제 워싱턴에 근무하다 와가지고 하는 제가 한국은행 그 대구상고 나와서 한국은행에 좀 있어 그 중앙은행에 그리고 그걸 알고 걔가 중앙은행이 그 당시에는 은행 감독 업무도 했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용사회로 현금 결제해서 신용카드 이렇게 넘어갔느냐. 사우디는 현금 결제 비중이 지금도 아마 제가 최근 통계는 못 봤는데 80% 넘을 거예요. 현금. 신용카드 못 믿는 거죠. 은행을 못 믿는 거죠. 이거 내가 2만 원 결제하면 이게 20만 공짜 더 하나 붙여가지고 얘들이 결제할지 모른다는 불신. 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할 또 당국에 대한 또 불신. 신뢰라는 게, 여기는 정말, 그냥 현금, 현금 대 현금.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금,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 있는 선진국인 거는 맞지만, 그 묘하게 이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좋아지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이런 건데, 그게 또, 그것도 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바닥에, 그죠? 아직 문화가 이렇게 뭘 같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같이 다니는 걸 좋아는 하는데, 귀한 정보는 나누는 걸 좀 꺼려하는,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돌파하려면 공유, 지식,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상장 기업이 아니면 정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속이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 매출하고 난 뒤에 이걸 부킹을 할 때 그죠? 매출로 부킹할 거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주 사업들 우리 대우조선도 그때 딜이 안 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납품을 했는데 우리가
그 체인지 오더, 그러니까 이제 발주처가 원해가지고 설계를 변경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발주처 요구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했으면 추가 투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계약서에. 근데 그게 문서화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 그래서 대우조선에서 잡혀 있는 그 미수금, 예. 체인지 오더, 계약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로 받을 수 그게 문서화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니까 그게 분식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야간 우리가 이런 정보의 흐름, 예, 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우리가 실리콘밸리 정도로 이렇게 벤처 투자 시장의 생태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속에는 그 투자 제안서를 쓰실 때, 예, 아주 적나라하게 쓰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쓰셔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투자함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 한 서너 개를 실제로 그죠? 사업 리스크, 기술이 실험실에는 됐지만 이걸 스케일 업 해가지고도 여전히 그 수율이 경제성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예. 스케일 업, 뭐 리스크라든가 시장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거는 이렇게 막으려고 한다. 리스크 해치 방안을 먼저 내놓고 함으로써 좀 더 투자자에게 다가갈 정보를 많이 제공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이쪽 기업은 이쪽에 하다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코로나 상황이 왔다. 예? 예기치 못하게. 그럼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왼쪽 오른쪽 기업이 확연히 나눠집니다. 왼쪽은 이게 HR, 휴먼 리소스를 코스트로 봅니다. 우리가 그냥 손익계산서 보면 예? 매출 원가의 제조업 같으면 노무비 있고 그 다음에 판관비에 인건비 그 둘 합치면 업종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까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요거 그냥 잘라버리면 손익계산서가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쉽게. 이렇게 한다고요. 왼쪽은. 휴먼 리소스를 말하자면은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 얼마나 힘들고 제가 이 구멍가게 투자자문사가 있고 컨설팅 우리 투자자문사 금융투자협회에 지난 여름에 인턴 우리가 3개월 인턴 물론 서로가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개월 인턴 2명 뽑는데 한 50명 지원을 했더라고요. 시장이 사람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서류 그걸 또 하고 인터뷰를 2배수로 해가 4명 인터뷰해가 뽑아가지고 또 우리 그냥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한테 어사인을 해가지고 온더잡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래서 5년, 10년 됐다 그러면 거기에 그 녹아있는 노하우 어느 정도 그걸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런 그 기구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만이 캐피탈을 알지 않습니까?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적 자본. 우리가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AI라 그러고 하지만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공식에 따라 움직여요. 그거를 알고리즘을 어댑트 시키고 센스 앤 리스폰드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우리 이제
우리 여기 지금 IT 의료융합센터 들어오는 입구를 만약에 바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바뀐 거를 우리가 GIS에서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에서 어떻습니까? 걔는 그전 지도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냥 턱을 그냥 받아버리겠죠. 그건 사람이 해야 돼요. 네. 사람이 계속 거리 비율을 보고 찍어서 올리고 해서 그 자율주행 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예.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 그거를 깜빡한다 이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이제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 그죠? 예, 이렇게. 근데 이쪽은 어떠냐 하면은 그냥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원인이 뭐냐? 영업이 문제냐? 그러면 백오피스에 재무, 인사, 총무 있는 애들 전부 영업으로 자산이기 때문에 재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구조를 바꾸고, 그죠? 회사의 인력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지, 사람 줄이는 건 아니고, 우리는 구조조정 그러면 뭡니까? 사람 줄이는 걸로 잘못 인식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너무 손쉬운 일이고, 그거는 뭐 경영자 아니라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를 해서 저성과자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저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평가하는 게 그냥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연공서열로 하고 이런 문화들, 그죠? 나이 순서대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몇 년생, 이전 출생자 전부 아웃. 그것처럼 원시적이고 그 회사에 경영 역량이 없다는 걸 대외적으로 다 공표하는 경우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먼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산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8시 반인데 지금 8시 40분까지 해도 된다는 원장님의 말씀이 있으니 괜찮겠습니까? 10분 더. 제가 사실 한 장 이것만 해도 지금 앞으로 더 할 수 있어요. 뒤로 못 넘어가네. 다음에 서울 오시면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고. 예. 이걸 조금 예를 사람의 중요성을 이런 배구 요즘 배구 이렇게 쌍둥이 자매 지금 그리스가 잘하고 있는데 지난 올림픽 때 참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 했는데 이게 지금 선수가 몇 명입니까? 아직 6명이죠. 근데 그전에는 극동식이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9인제 배구를 했었습니다. 9인제. 그래서 우리가 9인제 배구에서 아시아에서 늘 우승하던 팀이 아시아에 나가면은 늘 우승하던 팀이 이제 그냥 아시아 경기 챔피언십도 6인제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가 예선 탈락이에요, 계속. 9인제 배구에서 그냥 늘 우승하던 챔피언을 하던 팀이 6인제로 이제 그냥 아시아도 전부 다 6인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는 그냥 예선 탈락.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9인제에 익숙하니까 이게 수비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훨씬 좁죠. 예. 그러면 계속 선수와 선수 사이에 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랜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근육이 기억을 해버린 거죠. 근육이 그죠? 수비의 범위를. 이럴 때 이제 이 감독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장은 바뀌어서 우리가 이 변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인제 배구 국제 시합에서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면 되겠죠. 그러나 모든 팀들이 다 지금 6인제로 갔기 때문에 6인제 배구의 선수들은 몸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럼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지옥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신 개조 훈련을 하거나 또는 아예 배구는 못하고 기초, 특히 이제 육상이 인기 종목이 아니니까 육상 선수, 육상 선수를 싸게 기초 체력이 잘 된 배구를 가르치거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4차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보면 이 IT,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컴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컴사생들에 대한 수요가 뭐 부처 불문하고 많이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 보험, 뭐 그냥 굴지의 보험회사인데요. 탑3 안에 들어가는 그게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사스라는 회사, 사스가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회사죠, 사스. 사스 회사에 데이터 마이닝 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사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육상한 사람 이제 배구 시키는 거죠, 이제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약간 어쨌건 이 인적 자원을 우리가 말로만 휴먼 캐피탈이 투자다고 이렇게 이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그 글도 좀 쓰고 이런데 이제 뭐 시장에 있으니까 글 같은 거 함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 규제 당국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보증권 있을 때 IT 전산 투자 내가 임기 동안 일단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스템 다 문제가 없고 일단 중단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한다. 보니까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그냥 공중삼회전이라 그래가지고요. 고객이 돈을 잃건 따건 관계없고 여하튼 팔았다 샀다 하루에 3번 이상 3회전 하면은 팔 때 수수료, 살 때 수수료, 팔 때 수수료 6번을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면 회사에 수익을 많이 갖다 준 그러니까 공중 3회전, 4회전, 5회전 해가지고 고객은 돈을 잃건 말건 회사의 수익을 많이 갖다 준 이런 이제 경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 금융 쪽으로 이제 직무 전환을 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에 어느 한 대학 주말 프로그램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하듯이 금요일 날 저녁 3시간, 토요일 날 8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투자금융 직무 전환 그냥 희망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비용을 다들 그냥 인건비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투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기를 사고 비품을 사면은 그 투자라고 그러고, 사람한테 그 소중한 투자를 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글로벌화 돼 있어가지고 워싱턴, 뉴욕을 알아야 돼가지고 워싱턴 일주일 또 뉴욕 일주일. 뭐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해주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회계 기준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이제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벤처 투자 뭐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겠다 그랬을 때 돈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자원 이쪽으로부터 투자 받음으로써 내가 내 부족한 어떤 걸 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은밀한 의미에서 순수 재무적인 투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 전략적인 투자. 우리가 FI, SI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시너지가 나는
그런 투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돼야 되시고 트루 이노베이터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보의 흐름이 아주 원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냥 시장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사생활에 관계되지 않는 거는 내놓고 이거는 내가 이 약점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